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유럽이 아닌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친구들의 다수결에 인해 한국을 방문한 한 여성이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 오랜 시간 비행으로 피곤하다는 듯 빨리 숙소로 이동하자고 보채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도 어딘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모습인데요. 과연 이 여성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페루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 살고 있는 마리아나라고 해요.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여행했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보지 못했던 저는 첫 여행을 한국이 아닌 유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던 한 친구가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한국 여행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찬성하는 바람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수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서의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을 기대하고 꿈꿔오던 저에게는 한국 여행의 기대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싼 비행기 티켓값과 한국에서 써야 할 돈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건 아니지만 해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용돈들과 예전부터 부모님에게 졸업여행을 친구들과 간다는 이야기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여행 경비를 다 쓰는 것이니까요. 한국 여행이 결정되고 몇 번이나 유럽행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여행지를 혼자 바꾸는 건 불가능했어요. 내가 과연 언제 또 해외를 나가볼 수 있을지 생각하니 굉장한 우울함이 밀려왔는데요. 비싼 비행기 티켓값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가게 되면 물가가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 핑계를 대서라도 한국 여행을 포기할까도 잠시 생각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의 추억을 포기하기는 싫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해외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이 가고 싶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페루에서도 K-팝이 인기가 많다는 소리는 종종 들어왔고 제 주위에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지만 대부분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아이돌들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가 전혀 없던 한국 여행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얼마 뒤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출발했고 무려 30시간이 넘게 걸리는 비행으로 인해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하니 페루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어 단번에 피로감이 싹 사라졌어요. 친구들 역시 공항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좋다는 말만 연신 내뱉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페루도 엄청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페루가 한국보다 잘 산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한 한국은 공항 곳곳의 기술적인 부분도 엄청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할 듯한 사람들마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페루 공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로 호객행위가 일어나고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끔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들을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장면들을 단 한 차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공항 내부에서는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듯 공항 경찰이 온데 간데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공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표정에선 평온함이 느껴지며 자신의 물건을 지킨다는 느낌보다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한 친구가 볼일이 급하다며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볼일을 보고 오던 친구가 다급하게 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걱정하던 찰나에 친구는 흥분된 목소리로 다들 한 번씩 화장실을 갔다 오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나 흥분되어서 말을 하는 걸까 궁금했던 저는 바로 화장실로 이동하니 친구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스마트 센서로 화장실 내부의 상황을 전부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 화장실을 방문한 것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참을 신기해하며 둘러보고 있다가 문득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두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예약한 숙소로 이동해 짐을 풀고 다음날 일정을 계획하며 쉬기로 했는데요. 숙소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었지만 오랜 비행으로 피곤함도 있었고
안전하게 숙소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친구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끼리 비용을 나눠낸다면 그리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거라 생각하며 공항 밖으로 이동해서 출구로 나온 순간 처음 보는 시설물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평소 궁금한 것을 참지 못했던 저는 그 시설물로 다가가자 외형은 총하고 비슷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었고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한 명도 없었기에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 친구가 총처럼 생긴 시설물을 만지더니 갑자기 휙 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나왔어요. 저와 친구들이 그 바람 소리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 한국인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비명소리가 들려서 왔다는 이 한국인에게 시설물이 궁금해서 만져보던 도중에 알 수 없는 강한 바람이 나와서 놀라 비명을 질렀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니 한국인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시설물은 관광객들을 배려해서 몸과 신발 그리고 여행 가방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기계이며 먼지뿐만이 아닌 소독까지 해주는 소독용 에어건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직접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저와 친구들은 그 장면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세한 물줄기가 나와서 더러운 곳을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시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 처음 보는 물건에 너도 나도 해보겠다며 에어건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으로 몸과 가방에 묻어있던 먼지들을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함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해봤다는 친구 한 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나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런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다는 소리를 해왔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숙소로 이동하려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다는 소리를 하자 저와 제 친구들의 짐을 보더니 자신이 택시를 예약해서 불러주겠다는 소리를 해왔어요. 저는 그 말에 약간은 경계가 되기도 했지만 첫인상도 매우 좋았고 현지인이 예약해주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허락했습니다. 잠시 후 한국인을 따라 조금 이동하니 그곳에는 택시처럼 보이지 않는 크고 비싸 보이는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저것이 저희가 타고 갈 택시가 맞는지 한 번 더 물어보니 한국인은 저걸 타고 숙소까지 가면 된다면서 짐이 많아서 콜벤이라는 택시로 불렀다는 말을 했어요. 저 비싸 보이는 택시를 타고 가면 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격을 물어봤는데 비용이 택시와 동일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실어 택시를 탑승하니 제대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즐거운 여행을 하라면서 미소를 보이며 한국인은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택시 기사와의 커미션이 존재해서 불러준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 한국인은 단순히 저희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택시 내부는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쾌적하고 편안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런 고급 택시가 똑같은 비용을 받고 운행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페루의 택시는 외국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현지인이 받는 금액의 몇 배를 부르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바가지 금액을 쓸 수밖에 없고 비싼 가격임에도 좋은 차량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친구도 콜벤 내부를 연신 둘러보더니 좌석마다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보았던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부자처럼 보이고 선진국인 것 같다며 도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편안한 승차감을 주는 콜벤에 감동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차량에 동일한 비용을 받고 운행하는 거라면 분명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이길래 이런 시스템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전혀 없어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 공항에서부터 믿지 못할 장면들을 보니 한국 여행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숙소로 이동하던 중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크고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니 불빛들이 모든 곳에서 반짝거렸어요. 숙소가 크지는 않았지만 예약할 때 보았던 사진과 전혀 다르지 않고 방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고 청결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정리를 하며 다음날 계획을 이야기하면서도 저와 친구들 모두 숙소로 오기까지 받았던 느낌들을 서로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지하철 노선표를 보고 있으니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페루는 수도인 리마에만 지하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도 많이 없는데 서울의 지하철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노선이 있고 지하철이 있음에도 도착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지하철이 다른 지역에도 따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페루에서 보지 못했던 최신식 시설들이 곳곳에 즐비했고 공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와 비싸 보이는 전자동 킥보드를 볼 수 있었어요. 페루 치안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자동차들은 시동이 켜진 채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장면도 보았고 심지어는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렇게 차량을 버리듯 방치하는 것일까 신기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한국의 치안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페루의 치안이 매우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치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한국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을 걸어갈 때도 주위를 둘러보면 당황스럽게도 저와 친구들만 주위를 경계하고 소지품을 숨겨다니는 모습일 뿐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고가의 소지품 또한 아무렇지 않게 밖으로 꺼내어 들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밤이 되자 알 수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찾아보니 한국은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며 우리도 밤에 나가서 놀아보자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혹시나 모를 위험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현지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잠시 나가서 분위기를 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돌아오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밤을 경험해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도 그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밤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더욱 많이 나오며 어두운 골목길을 여자 혼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은 걱정 없다는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 모두 분위기에 휩쓸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옆 테이블의 한국인 친구들과도 친해지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한국인 친구들은 저희를 오늘 만났음에도 전혀 걱정 없다는 듯 화장실을 갈 때에도 핸드폰이나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다니는 모습에 왜 물건들을 테이블에 놓고 다니냐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충고하자 한국인들은 웃으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안 가져간다며 걱정 말라는 소리를 해왔어요. 옆을 보니 모든 한국인들이 소지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만 물건들을 신경 쓰고 있던 모습들이 많이 부끄러우면서도 문득 페루에서 한국인처럼 행동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생각했는데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도 이 정도인데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궁금하다는 말을 꺼내자 미국을 경험해 본 친구가 말을 하길 미국이 페루보다는 치안이 좋겠지만 위험한 곳도 많다며 한국은 정말 어느 곳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나라라고 말을 하더군요. 특별한 나라를 만든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보이는 편리한 공용시설들이 있는 것도 그것을 안전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은 계속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페루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페루가 얼마나 후진국인지 새삼 알게 되어 부끄러웠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을 하는 것인지 한국을 몸으로 느껴보니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은 자유롭고 언제나 안전이 보장되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살아왔으니 어느 방면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이런 안전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행 내내 친절한 사람들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고 평범한 일상 속에 최신식 무인 시설과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는 신기한 모습들을 경험하니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을 알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생각에 정말 잘 왔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친구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살고 싶어 하는지, 심지어는 이민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지금은 다시 페루에 돌아와서 한국어를 따로 배우고 있는데요. 친구들에 의해 가게 된 한국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어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됐고 제 목표는 한국어를 배우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한국에 가서 살아볼 생각입니다. 페루에서 사는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하고 발전된 삶과 안전한 치안에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한국에서 살아갈 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